Major earthquake hitting Japan. Japanese leaders have dropped the highest level tsunami alert. 한국, 역사 문제로 맨날 피곤하게 만드는 나라 아닌가요? 한국은 후진국가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동료 구조대원 발언을 한심하다는 듯 생각하는 한 여성 구조대원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한국과 기막힌 인연이 있다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시카와현에서 구조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와다 유미코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제 경험을 나눠보려 해요. 저는 2011년 그 끔찍했던 동일본 대지진을 경험했어요. 그날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미야기현에 살던 저희 가족에게 그날은 모든 것을 앗아간 날이었죠. 당시 저는 대학생이었고 평소처럼 도서관에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느껴진 강한 진동에 주변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고 책들이 책장 밖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건물은 마치 거대한 파도 위의 배처럼 요동쳤어요. 순간적으로 우리 집은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부모님이 걱정되어 바로 집으로 뛰어갔죠. 그런데 도착한 우리 집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저는 패닉 상태에 빠져 온몸이 떨렸어요. 그때 저 멀리에서 어머니의 미약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잔해 속에 갇힌 부모님을 발견하고 저는 무작정 잔해를 치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은 덜덜 떨리고 숨이 가빠오면서 아무리 해도 잔해를 들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훈련된 그들은 손쉽게 잔해를 들어올리고 부모님을 무사히 구해냈어요. 그때 저는 무력감과 동시에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면 그 순간 저는 구조원이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다면 이 길이 얼마나 힘들어도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이후 저는 도쿄 소방학교에 입학했고 졸업 후 이시카와현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7년 동안 수많은 재난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출하며 일했어요. 구마모토, 홋카이도, 오사카 지진, 홍수, 태풍, 다양한 재난 속에서 저는 항상 최선을 다했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무력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제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를 도와준 구조원들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그런데 2023년 5월 5일 제 모든 결심을 다시 한번 시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지역에서 근무 중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죠. 그런데 갑자기 건물이 거세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진이다. 라는 생각과 함께 밖으로 나가보니 주변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어요. 도로는 갈라지고 주택들은 무너져 내리고 연기가 여기저기서 피어올랐습니다. 모든 게 엉망이 된 그 순간 저는 두려움과 책임감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어요. 다시 한번 그날의 악몽이 떠올랐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무너진 잔해 속에서 들려오는 구조 요청, 사람들의 비명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2023년 5월 5일, 그날은 제 모든 결심을 시험하는 날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지역에서 근무 중이었죠. 아침 근무를 마치고 커피를 한 잔 들고 잠깐의 휴식을 취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건물이 거세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지진이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보호 자세를 취했어요. 바닥이 출렁거리는 것처럼 느껴졌고 머리 위로 먼지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건 보통 지진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동이 멈추자마자 무작정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주변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어요. 도로는 갈라져 끊어졌고 주택들은 무너져 내렸으며 여기저기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부상자들은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저는 구조장비를 챙기고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첫 번째로 달려간 곳은 무너진 주택이었습니다. 잔해 속에서 한 여성과 어린아이가 갇혀 있었어요.
아이는 울고 있었고 여성은 다리가 잔해에 깔려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절박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발 아이만이라도 살려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면 또다시 누군가를 잃게 될 거라는 생각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구조도구를 꺼내 들고 잔해를 치우기 시작했어요. 함께 있던 동료들도 도와줬지만 그녀의 다리를 꺼내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다시 여진이 올 것 같은 불안감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제발 조금만 더 그녀를 구조하기 위해 손에 피가 맺히도록 잔해를 파내고 있었는데 그때 또다시 강한 여진이 찾아왔어요. 지진으로 인해 잔해가 다시 흔들리며 무너졌고 우리는 그 여성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눈앞에서 그녀가 절망에 찬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보던 그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결국 우리는 아이만 간신히 구해냈고 여성은 잔해에 깔린 채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을 때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입술을 꽉 깨물며 눈물을 참았지만 제 가슴속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하루 종일 현장을 돌며 구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무너진 건물에서 부상자들을 꺼내고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에게 응급처치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까 그 여성을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떠나지 않았어요. 구조를 할 때마다 이번엔 제발 무사히 구할 수 있기를이라고 속으로 기도했죠. 하지만 제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모두를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대피소에서 휴식을 취하며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데 마치 모두가 저를 비난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구조하지 못한 사람들,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이들의 눈빛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나는 뭐 하는 걸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하지 못했는데 내가 구조원으로서 자격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때 뉴스에서는 일본 사회의 더 큰 문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제 위기,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일본 사회를 압박하고 있었죠. 지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기 어렵고 사회 안전망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회 전체가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동안의 고된 구조 활동과 감정적 소진으로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쇠락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렇게 점점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한동안 저를 지탱해주던 신념과 자부심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잠들 때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무너진 잔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구조를 기다리다 지쳐버린 이들의 눈빛이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왜 구하지 않았냐고, 왜 나를 두고 갔냐고 묻는 것만 같았어요. 잠에서 깨어나도 그들이 내뱉는 원망이 제 귀에 맴돌았죠. 어느새 제가 구조 현장에서 느끼는 건 성취감이 아니라 무거운 죄책감과 무력감 뿐이었어요. 결국 더는 이렇게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에서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아예 멀리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구조 활동에서 손을 떼고 어디론가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시카와현 지진 이후 저는 한동안 깊은 무기력감과 죄책감 속에서 지냈어요. 구조원으로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날 제가 구조하지 못한 이들에 대한 죄책감이 저를 계속 짓눌렀습니다. 구조 활동을 하면서도 예전처럼 자신감을 가지기 어려웠고 마음은 점점 무너져 내렸어요. 사람들의 삶을 구하는 일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었죠.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모든 것에서 도망치고 싶어졌어요.
더 이상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구조 활동에서 잠시 손을 떼고 어디론가 멀리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디로 갈지 고민했어요. 일본 내에서는 어딜 가든 내 마음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았죠. 그래서 아예 다른 나라로 가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을 피해 완전히 낯선 곳에서 나 자신을 숨기고 싶었어요. 제가 선택한 곳은 터키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새로운 환경이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치유해 줄 수 있기를 바랐죠. 터키 이스탄불에 도착한 후 처음 며칠은 정말로 조용히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국적인 풍경과 새로운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이 잠시나마 제게 위안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깊이 박힌 상처는 그리 쉽게 아물지 않더군요. 밤이 되면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저를 괴롭혔고 머릿속엔 끊임없이 내가 잘못했어. 나는 그 사람들을 구하지 못했어. 라는 자책이 맴돌았죠. 그러던 어느 날 이스탄불의 유명한 관광지인 그랜드 바자르를 구경하고 있었어요. 현지의 활기찬 시장 풍경과 다양한 물건들, 사람들의 북적이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잠시 기분이 나아지는 듯 했죠.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치며 강하게 밀쳤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지갑과 여권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죠. 이걸 어쩌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서를 찾는 일도 막막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보려 했지만 제 말이 제대로 통하지 않았어요. 나는 터키어도 영어도 서툴렀으니까요. 마치 이방인이 된 듯한 모든 것이 낯선 곳에서 갑자기 모든 것과 단절된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서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무력감과 두려움이 저를 덮쳤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한참 동안 길거리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저는 결국 힘이 빠져 가까운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 내가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었던 걸까?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어요. 그동안 쌓아왔던 자부심과 신념이 한꺼번에 부서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제게 다가왔어요. 제 앞에 서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남성이었죠. 그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처음에는 그의 말이 잘 들리지 않았어요. 내리막길을 걷듯 정신이 흐릿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서툰 일본어로 저에게 다시 한번 물었을 때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그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온 여행객이었어요. 터키에 몇 년 동안 거주한 경험이 있어 터키어도 유창하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 온 분이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네, 도와주세요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는 저를 경찰서로 데려가 상황을 설명해 주었고 현지 경찰과의 소통을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도움 덕분에 저는 대사관에 연락을 취할 수 있었고 잃어버린 여권 문제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왔을 때 저는 그의 도움 덕분에 정말 큰 위기를 넘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제가 안정될 때까지 옆에서 계속 도와주었고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소매치기를 당한 일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의 따뜻한 태도와 진심 어린 관심에 저도 모르게 제 속 깊은 이야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시카와 현에서의 지진, 구조하지 못한 사람들, 그로 인한 죄책감과 무력감, 그리고 이곳까지 오게 된 이유까지 모든 걸 이야기하고 나니 그동안 저를 짓누르던 것이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유미코 씨,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그의 따뜻한 말이 가슴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마치 혼자만이 모든 걸 짊어지고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이 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도요. 그날 밤, 우리는 터키의 밤거리를 걸으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구조활동에 관심이 많다고 했어요. 일본의 재난 대응 체계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도 했고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동안 한국에 대해 얼마나 단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저 뉴스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쉽게 판단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와의 만남은 제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그 경계를 넘어선 따뜻한 인간적인 손길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가 전해준 그 따뜻한 용기와 위로가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 나도 누군가에게 그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저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그분이 제게 준 그 따뜻한 용기를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겠다는 마음으로요. 구조원으로서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잘 알지만 그럼에도 다시 그 길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터키에서의 만남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이곳에 오기 전까지 저는 솔직히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 많았죠. 역사 문제로 일본을 비난하고 언제나 갈등을 일으키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했으니까요. 학교에서도 뉴스에서도 항상 한국은 문제만 만드는 나라라고 배웠어요. 독도 문제나 과거사 문제에서도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는 목소리만 듣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터키에서 만난 그분은 제가 알던 한국인들과 너무나도 달랐어요. 그는 나를 적대시하거나 편견을 가지지 않고 그저 한 사람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이방인으로서 저를 바라봐 주었어요. 제가 느낀 두려움과 불안을 온전히 공감해주고 손을 내밀어준 그의 따뜻함에 저는 그동안 제 안에 있던 편견과 오해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제게 한국에서의 삶과 그 사회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가 말하는 한국은 제가 알던 나라와 너무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친절하고 상호 존중을 중시하며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곳이었죠. 그는 한국에서 일본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고 일본어를 배우며 한일 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이들도 많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몰라요. 제가 한때 한국에 대해 가졌던 부정적인 감정들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저 미디어와 주변의 편견에 갇혀 그 나라와 사람들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분과 함께했던 시간 동안 저는 내내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왜 나는 한국에 대해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생각했을까? 그동안 일본의 입장에서만 보던 시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되었죠.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갈등이 있더라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었어요.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를 가진 두 나라지만 인간적인 따뜻함과 공감은 여전히 통할 수 있다는 걸 느꼈죠. 저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 밤 터키의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제 자신에게 다짐했죠. 나도 누군가에게 그 따뜻한 손길을 전해주고 싶어. 그분이 제게 준 용기와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다면 나는 다시 구조원으로서 일어설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후에도 한국에서의 경험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분과 나누었던 대화, 함께 걸었던 터키의 거리. 그리고 그가 전해준 따뜻한 미소 그 모든 것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돌아와서 보니 일본 사회는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고 그로 인해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죠.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 덕분에 저는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제가 일본으로 돌아온 후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과 협력하는 프로젝트에 자원봉사를 신청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한국 구조팀원들은 터키에서 만난 그분과 마찬가지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여러 문제로 오랫동안 갈등을 겪었지만 이제 저는 그 모든 것을 넘어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제 자신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이 진정으로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미디어나 정치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람들끼리의 따뜻한 교류와 공감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제가 구조원으로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바로 그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 덕분이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다시 구조 활동에 힘을 쏟고 있어요. 과거와 같은 무력감에 빠지기도 하지만 터키에서 받은 용기와 위로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한 사람의 도움은 사소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도움과 따뜻함이 다른 사람의 삶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저는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던 제가 이제는 그 나라와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것처럼요. 이 변화는 단순히 제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 일본과 한국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구조원으로서 사람들을 돕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게 준 따뜻한 용기를 마음속에 품고 언제 어디서나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 변화와 배움을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과의 만남이 저에게 그러했듯이 저도 누군가의 인생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터키에서 만난 한국인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역사 문제로 피곤하게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이제는 저에게 힘이 되어준 따뜻한 이웃으로 다가왔어요.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을 넘어서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제가 겪었던 이 모든 일들은 저에게 정말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미디어나 주변의 이야기만 듣고 쉽게 판단하기보다는 직접 경험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이제 저는 다시 구조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터키에서 그분이 제게 전해준 따뜻한 용기를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바라며 말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도 저처럼 편견에 갇혀 있거나 무언가를 오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처럼 직접 경험하고 마음을 열어보세요.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점이 있지만 결국 같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도 알게 될 겁니다. 작은 친절과 이해가 세상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를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